예, 제가 유한이 형이 시켜서 560페이지짜리 책 보면서 이거 자료 만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안 오셨네요 오늘. 근데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으니 또 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참 녹화가 되니까 열심히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축적이고요. 그 축적의 시간 주로 책과 이제 제가 이제 뭐 경험한 내용들 뭐 이런 거 좀 종합해서 내용 짜봤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서적 요약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축적의 조건, 그리고 축적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축적의 실패 사례, 이런 식으로 좀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보면 다 비어 있는데 차례차례 나올 건데요. 이제 위에 8개 주 산업이 있고 밑에 이제 6개 산업, 총 14개 산업이 있어요. 이제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는 좀 우리가 그 책 내용상 경쟁이 좀 떨어지는 분야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26분이 이제 집필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산업별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좀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그나마 좀 그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8가지 분야랑 그 좀 떨어지는 분야 6개인데요. 지금 해양 플랜트 건설 이제 조선 포함인데 3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개념 설계 부분을 저희가 다 선진국의 외주 그 위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뭐 어떤 자재를 쓸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상당 부분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50년, 100년 이렇게 그 기술을 축적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섬유 소재 나노 기술 설명할 때는 이제 뭐 유니클로 같은 기업이 그 스케일업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그래서 히트텍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리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뭐 이런 내용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4분이나 그 썼어요. 이제 기술 뭐 지금 우리나라 가장 앞서 있는데 그 7, 8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소재 장비 쪽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1위 하던 분야인데 여기는 그 기술적으로는 1위지만 지금 양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많이 그 추월을 했죠. 저희를.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뭐 적자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에서 석유를 사서 그거를 이제 그 정제하고 이제 그 해서 가공해서 팔았는데 지금 중국이 산유국에서 가깝고요. 거기가 다 석유화학 정제를 하기 시작했고 사우디도 직접 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정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정밀화학처럼 기술이 굉장히 축적된 그런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ICT 정보기술, 뭐 핸드폰, 5G 그리고 뭐 IoT 이런 분야인데요. 핸드폰 우리나라 삼성밖에 없죠. 사실 LG는 많이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샤오미, 화웨이, 뭐 오포, 비보 뭐 그래갖고 양쪽으로는 이미 추월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한 그 곳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그리고 5G는 뭐 화웨이가 이미 추월했는데 미국이 때려줘서 좀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IoT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발전을 많이 못 하고 있죠. 이제 뭐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떨어지고 중국보다도 심지어. 철강 뿌리 산업. 그 뿌리 산업은 이제 금속 가공 쪽인데요. 이제 3D 산업이라고 많이 좀 도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좀 그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금속 가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이제 저가 철강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일본 이제 특수강 기술 같은 그런 그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이제 지금 수소차 기술은 우리나라가 1등인데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이쪽은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분야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부품 중에서는 배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지금 그 핵심 부품 중에 또 하나가 모터거든요. 모터는 핵심 기술 그 축적이 되질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뭐 우리나라 구조가 대기업 SI 뭐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게 많이 좀 발달해서 좀 하드웨어 종속 그 편향성을 많이 지고 또 그 단독으로 발전한 산업이 이제 뭐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것들 다 좀 스케일업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더라고요. 다 이제 뭐 텐센트나 이런 데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예 텐센트 같은 데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직접적인 마케팅을 좀 잘 못한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뭐 싸이월드 같은 거 우리나라 세계 최초 SNS가 만들어졌는데도 스케일업을 못했어요. 글로벌화 된 건 페이스북이죠. 그런 이제 능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정밀 기계는 이제 엔진
뭐 그다음에 그 터빈 뭐 이런 기술들인데요. 뭐 자동차 엔진 우리가 현대에서 하긴 하는데 뭐 항공기 엔진 이런 거 못 하죠. 이제 140년 역사를 가진 산업이라서 굉장히 축적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동 공조 쪽은 이제 다이킨 같은 일본에 축적된 회사들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에어컨, 뭐 냉장고, 그다음에 뭐 공조기 뭐 이런 시장이에요. 거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 원자력 쪽은 이제 뭐 요즘 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쪽도 그 열의로 많이 접어들고 있는 산업이고요. 항공우주 산업은 그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기 시장 규모가 민간 항공기만 400조고 발사체가 한 100조짜리 시장이에요. 스마트폰이 250조고 그리고 조선업이 다 합쳐서 100조인데 그 민간 항공기만 400조고 발사체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이제 100조짜리 시장인데 저희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뭐 주로 강대국들이 많이 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항공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안 타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앞으로는 그 개인용 비행기, 그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혹은 또 개인 우주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될 그 시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왔고요. 전력 전자 쪽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경쟁이 열려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나라의 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술 개발을 혁신을 방해한다. 왜냐면 이제 개발의 니즈를 이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중국에도 이미 많이 뒤쳐져 있고 지금 시장은 열리는데 이제 뭐 중국, 인도 같은 대규모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럽하고 미주 쪽은 이제 선진국 그 교체 수요, 노후화 그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큰데 그게 다 오고 있는데 다 뺏기게 생겼다. 중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피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적의 조건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뭐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사람, 이게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축적의 조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성의가 없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가지로 크게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선진국 그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이런 긴 시간 동안 돈이랑 사람을 투입해서 기술을 축적을 해왔고요.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 해왔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시행착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인재, 그리고 경영 방침, 정부 정책, 대학 교육, 사회 인식, 그리고 금융 지원, 그리고 스케일업, 그리고 내수 시장,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그 다음에 창조 융합, 그리고 제조 기반, 이 그 내용들이 그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축적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300년 동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플랫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단축시킨 방법이 있죠. 그 똑같이 돈하고 시간하고 사람을 투자하는데 더 짧은 시간에 그 압축으로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도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해야 돼. 이게 말이 좋아서 좀 효율적이지, 그냥 선진국 주 40시간 일할 때 주 100시간 일해라 이거죠. 이제 일을 더 빡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제 시행착오 겪은 거 똑같이 그 정보 취득해서 안 겪고 넘어가는 거, 뭐 그런 방식이고, 이제 기술 인재 스카우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업화 시기 때 그 국비 지원을 해갖고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국비 장학생들이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게 해서 그 한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이제 중점 육성한 기업들 살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진대재 전 장관님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 기술 축적을 해야 된다는 이제 CEO의 경영 방침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삼성같이 그 자체 기술 그 축적을 많이 한 그런 회사들이 주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거의 중점 육성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압축된 시간에 성장을 하려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대국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비효율적 대학 교육, 제조 기피 사회 인식, 이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그 핸디캡이죠. 지금 한국 그 제조업 그리고 기술 축적의 핸디캡 요인으로 보이는 거. 안전 중시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중국 이제 정부에서 금융 지원 뭐 돈을 그냥 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평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함부로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게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채로 지원해 주는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담보 잡고 그다음에 연대 보증 걸려요. 신용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도전 의식이나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좀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핸디캡 요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스케일업은 제가 맨땅 헤딩이라고 썼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포함해서 다 맨땅에 헤딩해 갖고 스케일업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그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다들 이제 해외에 무작정 나가가지고 다 돌파하는 식으로 그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읽어놨는데,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읽었는데 중소 중견기업들 층이 그 얕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화 되지 못한 기업들이 많고요. 내수시장 너무 좁습니다. 우리나라 내수시장 가지고 성장하기 어렵고, 세계 최초 패러다임은 이제 그 LED, OLED, 뭐 그다음에 그 반도체도 이제 그 더 빨리 이제 빨리빨리 하는 이런 것들에 저희가 되다 보니까 중점 육성 산업들 상당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세계 최초 패러다임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축적을 할 수 있잖아요. 최초 패러다임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메리트를 가져간 경우가 좀 있었고, 카피 응용 창조 융합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카피해서 빨리 따라 붙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창조 융합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응용해서 창조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서 또 창조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한국 국내 제조 기반은 이게 제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다 제조와 연관돼서 그래야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제조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국의 그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국가적 비전, 효율, 노력, 전략을 가지고 이런 그 시간 단축을 해왔고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기 보시면 공산당 기하고 이제 중국 오성홍기 표시해놨는데,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죠. 이번에 국경절 때 오성홍기가 국기 앞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거의 뭐 통제하고 있는 국가인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랑 똑같고요. 그냥 죽어라 일합니다. 여기 뭐 이교대야 뭐 밤새 일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인재 스카우트, 좀 부러운 부분인데요. 그 중국에 뭐 전 세계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업체들 커넥션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재 스카우트 하기도 좀 편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고, 스카우트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포,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 화교라 그러죠. 화교도 워낙에 뭐 인구가 16억이니까 인재가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하이구웨이라 그래요. 하이구웨이, 그 외국 유학생들을 돌아오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랑은 뭐 차원이 다른 규모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핵무기 만들 때도 그 데려와서 만들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자체 기술 축적 경영 방침이고 기업에서 하는 거고, 중점 산업 육성이니까 중국 정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공대 중시 대학 교육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만큼 공대생이 많아요. 4천만 명 있습니다. 공대생만. 예, 그래서 뭐 그 규모가 좀 다르죠. 그다음에 제조 중시 이제 세계 최대 제조 그 대국이니까요. 정부 정책 금융 지원은 이제 보조금 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쓰라 그래요. 알아서. 이제 평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막 투자해서 이게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여유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금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봤고요. 중국에서. 그다음에 내수 기반 스케일업은 내수 시장 자체가 세계 최대 시장이라 내수만 해도 스케일업이 됩니다. 여기. 내수만 해도 스케일업이 되니까, 또 내수만 하는데도 또 해외 매출도 돼요. 왜냐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 해도 그냥 세계로 자연스럽게 수출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럽죠. 저희 경쟁사도 이제 부품 회사인데 글로벌 기업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정부가 또 얘기를 해요. 정부에다가 납품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거는 중국 부품 좀 써라. 그러니까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 영업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 저희 경쟁사는 예를 들면 영업을 안 해도 고객사가 찾아옵니다. 너희 부품 좀 쓰려고 그러는데 좀 견적 좀 줘봐 이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품 쪽에 이제 해외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 1위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내수 시장 뭐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초 패러다임, 요즘 뭐 화웨이 비롯해서 이제 혁신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죠. DJI 같은 경우도 카피 응용 창조 융합,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분야는 뭐 거의 모든 게 다 카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제조기업들이, 동서양 제조기업들이 뭐 거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가져간 건 아니죠. 근데 고부가가치는 자국 산업에 남겨놨는데 저중부가가치는 거의 중국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팩트가 큰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이제 저부가 중부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국에 뭐 경쟁사 1000개나 있는데 글로벌 업체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업체들이, 그래서 뭐 유럽 업체들은 유럽 장비, 미국 업체는 미국 장비, 그다음에 뭐 일본 업체는 일본 장비, 한국 업체는 한국 장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장비들 다 보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그걸 다 보고 장점들만 결합해가지고 장비를 개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런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됐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걸 다 보고 있고 다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 개발을 하고 토론을 하고 창조를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창조 융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 제조 기반, 뭐 지금 세계 최대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간 단축의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12위입니다. 세계 1위 수출 품목. 중국 세계 1위입니다. 1,720개 가지고 있고 2위보다 2배 넘고 뭐 한국은 뭐 중국이랑 비교하면 4.5%밖에 1위 비중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77개 품목 중에 48개 품목은 지금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 상태입니다. 62%나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기술 축적 실패 사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실패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노키아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 그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가질 못했고요. 이제 엘피다라고 옛날에 이제 그 D램 일본에서 만들던 회사예요. 여기 이제 그 삼성이 이제 가성비 조금 뭐 신뢰성이 떨어져서 가성비 높고 대량 생산하는 걸로 먼저 투자하고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경영 방침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마이크론에 매각됐죠.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의 PDP TV도 좋은 예인데 한국의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PDP하고 LCD를 같이 개발을 했어요, 기술을. 근데 파나소닉은 PDP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PDP가 없어진 거죠. 이제 기술이 그 도태되면서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리고 뭐 망할 뻔도 했죠, 파나소닉이. 이제 기술 축적 불필요 사례입니다.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일본 장비를 많이 썼어요. 사용연 한 20년 쓸 수 있고 일본 장비는 가격 1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장비는 10년 그리고 그 가격 5천만 원. 중국 장비는 5년 쓸 수 있고 가격 2,500만 원이에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그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단순 대답은 중국 장비인데 다른 조건을 빼고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럽니다. 그 일본 장비가 좋다. 한국 장비가 좋다. 왜 그러냐? 중국 장비 쓰면 5년 만에 고장 난다. 그 품질이 개판된다. 문제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제가 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산을 쓰다가 한국산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거는 되고 그 저희가 하는 걸 또 이제 중국이 한 거는 안 되냐? 이게 5년 뒤에 세상이 바뀝니다. 설비를 10년 쓰는 것도 리스크예요, 요즘은. 아니, 설비 10년 동안 못 쓸 수도 있어요. 5년 있다가 제품이 바뀌면 어쩔 건데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나오는 설비는 생산성, 수율, 품질이 다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럼 5년 후에 다시 사면 돼요.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5년이 지나도 중국 회사들은 써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가 생기는 거죠. 5년만 써야 되는데 5년 지나고도 쓰는 거 아까워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지만 않으면 그 합리적인 선택은 5년 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이렇게 그 수명 늘리고 이런 게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엔지니어들의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하진 않다. 제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축적 성공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그 사업 연관된 사업인데 건축이라고 이렇게 감는 기술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반자동 1970년대 80년대 반자동 건축기 만들던 회사예요. 코엠이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그 좋은 회사입니다. 1980년 90년대에 이런 자동화 건축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 카피했죠. 일본 거 카피 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큰 규모 그 콘덴서를 감을 수 있는 건축기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그 건축기까지 직접 여기에서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좀 작은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노트북용 배터리 건축이고 이건 자동차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것까지 다 국산화가 지금 돼 있고 지금 그 이쪽 장비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1위로 올라선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납품하다가 지금 위에 쪽에 저희 쪽 관련된 산업은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 기술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 성공적인 사례 하나 그 소개해드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